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승리섬 낙도 본부 총회에는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도 멤버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도카라 열도는 가고시마항에서 약 200km 떨어진 남해상에 줄지어 늘어선 화산 열도이다. 야쿠시마와 아마미 오시마 사이에 위치하는 구치노시마, 나카노시마 등의 12개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섬은 가고시마군 도시 마무라에 속해 있다. 학회는 이 도시 마무라와 함께 사스마 반도에서 남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다케시마, 동중국해 해상에 있는 섬 이오지마, 구로시마로 이루어진 미시마무라를 합쳐 도시마 지구를 결성했다. 1964년 3월 이시키리 히로타케가 지구 부장에 임명되었다. 그 뒤로 14년 동안 이시키리는 가고시마 시내에 살면서 이들 섬에 사는 동지를 격려하러 다녔다. 이시키리는 1956년 10월 41살에 입회했다. 가고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시키리는 수산회사와 아이스크림 제조업 등에 손을 댔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거액의 빚을 안고 괴로워할 때 지인에게서 학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닌 생명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설하는 종교라는 점에 공감하고 신심을 시작했다. 입회한 뒤 학회 활동에 의욕적으로 도전해 10세대, 20세대로 혼교를 달성했다. 경제고는 여전했지만 입회한 이듬해에 오사카에 혼교하러 갔다. 그때 오사카에 와 있던 청년부 실장 야마모토 시니치를 만나 명함을 주고받았다. 이해 7월 참의원 오사카 지방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지원 활동의 최고 책임자를 맡은 시니치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 무근의 죄로 부당하게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석방된 시니치에게서 엽서가 왔다. 엽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아 후회 없는 일생을 보내기 바랍니다. 라는 열렬한 기백의 글이 씌어 있었다. 이시키리는 감동했다. 겨우 한 번 만난 사람인데 본인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사업에 실패한 폐잔병 같은 나를 걱정해 격려해 주셨다. 이것이 학회의 마음인가? 엽서에는 우에노 전답서의 한 구절이 씌어 있었다. 혹은 불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물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더라. 청문했을 때는 타오르듯이 생각하지만 멀어지고 나면 버리는 마음이 일어나느니라. 물과 같이라고 함은 항상 퇴하지 않고 믿는 것이니라. 어서 1544쪽. 이시키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이 이루하지 않고 묵묵히 신심에 힘쓰자 반드시 물과 같은 신심을 관철하자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윽고 이시키리는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 식품회사를 세우고 전국으로 판로를 넓혀 빚도 갚고 멋지게 신심의 실증을 나타내게 된다. 1958년 8월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뒤 총무로서 학회 일체를 지탱하고 있던 시니치가 가고시마를 방문했다. 이시키리는 신심에 힘쓴 결과 사업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히 보고 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필사적으로 생활고와 투쟁하는 박이진 동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다. 시니치는 이야기를 다 듣자 이시키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홍교에 힘써 사업이 잘 되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번전의 공덕이고 신심의 힘입니다. 그러나 만일 만심을 일으켜 신심을 해친다면 다시 모든 것이 막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오만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을 부르고 절복을 하면 당연히 공덕을 받고 경제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 성불이라는 절대적 행복 경애를 확립하려면 신심을 꾸준히 관철해야 합니다. 신심의 핵심은 지속입니다. 그런데 오만이 고개를 들면 신심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오직 모름지기 그대 부처가 되고자 생각한다면 만에 당번을 쓰러뜨리고 분노의 지팡이를 버리고 오로지 일생에 귀의할지어다. 명문 명리는 금생의 장식이고 암한 편집은 후생의 조가이니라.
어서 46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성불하고 싶으면 오직 만심의 당번을 쓰러뜨리고 분노의 지팡이를 버리고 일불승인 남묘호랭개표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문명리는 금생의 장식품에 불과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편견에 집착하는 마음은 후생에서 성불하는 데 족쇄가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퇴전한 사람은 대부분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심이 차면 자기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단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선유포의 조직을 파괴하는 작용이 됩니다. 당신이 신심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굳이 말해 두겠습니다. 이시키리는 자신의 본질을 날카롭게 간파당한 듯한 심정이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다. 좋다. 반드시 만심을 타파하자. 생애 음지에서 광선유포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자. 1963년 이시키리는 세이쿄 신문 보급서를 운영하게 되었다. 광선유포와 학회를 위해 힘쓰고 싶다는 마음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미시 마무라와 도시 마무라도 배달구역에 포함되었다. 당시 세이쿄 신문은 주 3회 발간이었고 섬에 사는 구독자에게는 집집마다 우편으로 보냈다. 이듬해 3월 이시키리는 도시 마무라와 미시 마무라를 포함하는 지구의 지구부장이 되었다. 리더의 활동 요점은 한 사람과 만나는 일이다. 그러한 만남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도시 마무라의 멤버를 가정 방문하려면 아마미오시마의 나제로 가는 배를 타고 남쪽으로 구치노시마, 나카노시마, 다이라시마, 스와노세시마, 아쿠세키시마, 고다카라시마, 다카라시마를 거치며 돌아야 한다. 배는 한 달에 4차례만 왕복했다. 남북으로 160km에 걸쳐 섬들이 흩어져 있는 도시 마무라의 이 섬, 저 섬에는 3에서 5세대씩 동지들이 있었다. 이시키리는 그 섬들을 돌면서 동지를 격려하고 활동했다. 매달 한 번은 도시 마무라와 미시 마무라를 돌았다. 바다가 거칠어지면 배는 결항한다. 집을 나서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집에서 자는 날이 한 달에 열흘도 채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시키리는 섬의 동지를 위해 사력을 다할 각오였다. 여러 섬을 돌며 활동하는 이시키리를 가족은 힘을 합쳐 필사적으로 도왔다. 섬 사람들의 생활도 학회 활동도 본토의 도시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이시키리가 지구 부장이 되었을 무렵에는 아직 항구가 정비되지 않은 섬이 많아 먼 바다에서 나룻배로 옮겨 타고 노를 저어 섬까지 들어가야 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었다. 배에서 짐을 내려 운반하려면 나룻배를 젓는 사공이 섬에 있어야 한다. 도시 마무라의 가자시마에서는 섬 주민이 수세대로 줄게 되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뱃사공도 사라지고 말았다. 1970년에는 주민이 모두 섬을 떠나 무인도가 되었다. 도카라 열도의 북쪽 현관에 해당하는 구치노 시마에서는 전기도 1978년 7월에야 비로소 24시간 송전이 실현되었다. 그 전에는 섬의 자가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었다. 게다가 공급이 불안정해 자담의 도중에 정전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이시키리는 멤버들에게 학회 영상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영사기를 짊어지고 학회원의 집을 방문했다. 스위치를 켜자 영사기 전구가 나갔다. 예비 전구도 나가서 상영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자가 발전 때문에 전압이 본토와 달랐다. 그 뒤로 변압기도 들고 다녔다. 섬 안을 돌려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저 걸을 수밖에 없었다. 캄캄한 밤길을 걷다가 도랑에 빠지기도 했다. 이시키리는 가방에 즉석 라면을 여러 개 넣어 다녔다. 자신의 식사 때문에 섬 동지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도가 높아 배가 결항하면 며칠씩 섬에서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 동안에 한 사람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다. 섬에서는 한 사람이 진지하게 일어서도 광선유포가 크게 열리지만 한 사람만 퇴전하거나 배반해도 조직이 괴멸 상태에 빠질 때도 있다. 불효불굴의 결의로 일어서는 광포의 투사를 육성하자. 그러려면 내가 불효불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자가 되어야 사자를 육성할 수 있다. 이시키리는 자신에게 말했다. 도시 마무라와 미시 마무라는 해마다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었다. 이시키리는 지구부장이 된 뒤로 태풍 피해가 적도록 섬의 한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섬의 광선유포가 추진되도록 필사적으로 계속 기원했다. 당시 도시 마무라와 미시 마무라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어업이었다. 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젊은 사람 대다수가 중학교를 졸업하며 섬을 떠났고 도시 생활을 강하게 동경하기도 했다. 본토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인구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 속에서 학회원은 섬을 번영시키려고 밝고 힘차게 노력했고 주위 사람들이 신심을 반대해도 웃는 얼굴로 감싸듯 대하며 착실히 이해자를 넓혔다. 이시키리는 그 모습에 마음이 씻기는 듯했다. 유황 언덕이 화산 연기를 내뿜어 기카이가시마 귀신섬라고도 일컫는 미시 마무라의 이오지마에도 섬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신심에 힘쓰는 한 부인부원이 있었다. 병약한 남편을 돌봐야 하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신심의 실증을 나타내 광선유포를 추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학회 활동에 힘썼다. 대나무 배기 작업도 하고 남자들과 함께 토목공사 현장에서도 일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는 형편이라 새끼줄로 옷 소매를 메고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다. 이 부인부원이 불법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멸시하며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착실히 생활혁명의 실증을 나타내자 차츰 학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리고 유황 광산이 폐쇄되어 불경기가 이어지는 시절에도 부인부원의 가족은 멋진 집을 신축하게 되었다. 같은 미시 마무라에 있는 다케시마에는 일찍이 타종의 승려였던 학회원도 있었다. 섬에서 한 명뿐인 승려가 학회에 신심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그 학회원은 승려인 내가 학회에 왜 입회했는가를 말하면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올바름과 위대함을 엄연히 외쳤다. 이시키리는 지금 그야말로 지용보살이 뛰어나오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광포의 조류는 1955년 무렵부터 각 섬으로 밀려들어와 해마다 그 수량을 더해갔다. 아마 미군도에서는 아마 미오시마, 도쿠 노시마는 물론이고 기카 이시마, 가케로 마지마, 요로시마, 우케시마, 오키노에라 부지마, 요론지마 등에도 동지가 잇따라 탄생해 학회 조직이 정비되었다.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하고 이듬해인 1961년에는 아마미의 지부가 결성되었다. 아마미오시마 남쪽에는 가케로마 지마가 있고 그보다 더 남쪽에는 요로시마와 우케시마가 있다. 초창기 요로시마의 동지는 가케로마 지마나 우케시마의 노를 저어 홍교하러 다녔다. 또 아마미오시마의 중심부에서 열리는 회합에도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참석했다. 네댓 명이 같이 타고 몇 시간씩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넜다. 우비를 입고 배를 타고 파도가 높으면 물보라의 옷이 흠뻑 젖었다. 노를 젓는 팔은 저리고 몸은 지쳤다. 하지만 한번 노를 저을 때마다 숙명 전환이 가까워진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갔다. 손님은 태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노를 저어 타고 가는 손님 없는 배라고 말하고는 서로 웃었다. 가키로지마의 동지도 의기양양했다. 하루에 5km, 10km를 걸어 우인의 집을 찾아가 불법 대화에 힘썼다. 아마미군도 중에 사람이 사는 5개의 섬에는 맹독이 있는 독사가 있는데 가키로마 지마에도 그 독사가 있었다. 독사는 야행성이므로 밤에 더 위험하다. 숯불이 우거진 곳에서는 언제 덮칠지 모른다. 밤에 학회 활동을 나갈 때는 횃불이나 남포 등으로 발밑을 비추고 한 손에는 긴 손잡이가 달린 낫이나 막대기를 들고서 풀을 헤치며 걸어갔다. 비 오는 날 자담회를 마치고 산길을 걸어오는데 우산 위에 툭 하고 무엇인가가 떨어졌다. 독사였다. 또 오두막에서 비를 피하는데 멍석 아래에 독사가 있을 때도 있었다. 사명을 자각한 민중에게는 온갖 장애를 물리칠 힘이 있다. 벗의 행복을 바라는 민중의 불굴의 행동으로 니치렌 불법은 넓혀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섬에서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등의 혹독한 박해 역사가 있었다. 그 속에서 학회원은 어본전 근본으로 어서와 기간지, 동지의 격려를 보팀목 삼아 시련을 굳세게 이겨내고 행복의 꽃을 피웠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섬의 광포 개척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더 힘을 쏟았다. 1958년 4월에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세상을 떠난 뒤 6월 말에 총무로서 실질적으로 학회를 이끌게 된 시니치는 7월에 사도를 방문한다. 은사가 서거한 뒤 슬픔에 잠긴 섬의 동지들을 격려하고 싶었다.
사도는 발적 현본하신 니치렌 대성인이 어번불로써 새로운 투쟁을 일으키신 섬이다. 시네치는 그 섬에서 투쟁하는 용자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전진을 시작하자고 결심했다. 1960년 5월 3일 시네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하자 7월에는 오키나와 지부를 결성하고 류큐 제도의 동지들을 격려하고자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또 세계 평화 여행에 첫 발을 내딛고 해외 첫 지구를 결성한 곳은 하와이 오아후 섬의 호놀룰루였다. 동양 강포를 향한 기점으로 삼은 곳도 홍콩이다. 일본에서는 도쿠노시마, 아마미오시마도 방문했다. 이때 아마미 총 지부가 결성되었다. 각 방면을 방문할 때마다 낙도에서 온 벗이 있다고 들으면 직접 만나 간담하고 서적의 시 등을 휘호해 선사하는 등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낙도에서 광선 유포의 길을 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항상 가장 고토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마음을 쓰고 빛을 비춰 최대로 격려한다. 이러한 격려 활동이 창가의 리더가 갖춰야 할 자세이고 거기에 비로소 불법 인간주의의 실천이 있다. 1964년 9월 하순 일본 열도를 덮친 20호 태풍이 각지에서 맹위를 떨쳤다. 특히 가고시마현의 다네가시마와 야쿠시마는 큰 피해를 입었다. 다네가시마에서는 태풍이 가는 곳마다 집이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 야쿠시마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68.5m를 기록했다. 시니치는 홍콩에서 다네가시마와 야쿠시마 등을 휩쓴 20호 태풍에 의한 피해 상황과 학회원들이 섬에서 분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시니치는 곧바로 가고시마현 간부와 연락해 재해 지역에 가서 회원들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전원도 부탁했다. 무너진 집을 보며 어쩔 줄을 모르던 동지는 곧바로 달려와 준 간부를 보고 감동했다. 그리고 반드시 변도기약 할 수 있는 불법입니다. 라는 신이치의 전원에 용기가 솟아올랐다. 분개한 멤버들은 지역 부흥에 앞장섰다. 또 자신과 지역의 숙명 전환을 바라면서 과감하게 불법 대화를 시작했다. 홍교는 크게 진척되었다. 10월 하순 도쿄에 온 가고시마현 간부에게 그 보고를 들은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인생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나 시련이 잇따라 밀려오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점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젠 끝이다 하고 절망하느냐, 이런 일로 질소냐, 반드시 이겨낼 테다라고 결의하고 일어서느냐, 어떠한 괴로움이나 역경에도 지지 않는 강한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심을 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여러분은 시련에 지지 말고 엄연히 일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과 용기의 빛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네치는 가고시마현 간부에게 염주보를 맡기며 다네가시마와 야쿠시마 동지에게 격려품으로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가고시마현 간부는 염주보를 들고 섬을 찾아갔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마모토 회장의 마음을 전하고 염주보를 건넸다. 섬의 간부에게 맡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섬 멤버들은 한층 더 감격했다. 섬의 동지가 받은 것은 자신들을 생각하는 신이치의 진심이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 용기가 생기고 맹세가 생기고 사자가 태어난다. 1965년 1월 11일에는 이즈 오시마가 큰 불에 휩싸였다. 밤늦게 모토마치의 번화가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오시마지청 읍사무소, 도서관, 우체국, 전화국을 비롯해 상점과 주택 등 580여 채가 전소되고 소실 면적이 약 3만 7,500제곱미터에 달하는 큰 화재였다. 사상자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재해자 가운데 학회원도 30세대 가까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이때도 곧바로 간부를 파견했다. 간부들은 이즈 오시마에 도착하자 그날 저녁에 자담회를 열었다. 장소는 불길을 모면한 학회원의 집이었다.